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제법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5% 정도 빠졌는데 뭐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약간의 미련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월 말에 찍었던 어떤 저점,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61선, 코스닥은 21선에서 이제 조정 딱 끝내고 다시 반등하고 이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일단 이제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오늘 악재가 심각하긴 한데 이 정도면 다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약간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약간의 희망은 좀 있었다. 요 점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재료 자체는 사실 만만치 않았죠. 오늘 재료로 불거진 걸 보면 SVB 파이낸셜 그룹 이슈가 좀 불거졌잖아요. 근데 이게 SVB가 실리콘밸리 뱅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름에 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상대로 이제 돈을 투자하고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예금 받고 이런 거래를 하는 데고, 뭐 트위터라든가 우버가 굉장히 알려져 있는 거래선이고 상장되어 있는 헬스케어사의 절반이 여기 고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출 손실률이 일반 은행보다 한 대여섯 배 정도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좀 잘 해지해서 잘 운영되고 있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우선은 이제 그 돈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걸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그게 이제 채권 이런 데 투자했다가 손실이 되게 커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선들이 자금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자금을 자꾸 인출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돈을 맡기진 못하고 오히려 인출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은 줄고 인출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예금 인출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해서 손실이 왕창 나 있는 상태에서 자산을 매각하다 보니까 손실을 공시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산 이만큼 손실 났다 공시를 하고, 그거 자산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들이 딱 보기에는 이거 투자했다 손실 나고 자산 매각해서 처리 안 되니까 증자까지 해서 손 벌려야 되고 이거 은행들 재정에 문제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늘 60% 폭락했는데 시간 외에서 추가로 20%가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고요. 근데 다만 이 기업은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직전까지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예상치 하회한 적은 있었지만 주당 순이익이 적자난 적은 없었거든요. 직전 분기까지 계속해서 흑자가 나 있는 상태라서 뭐 이 기업이 당장 뭐 파산한다든가 그런 문제로 비화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은행 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 여기에 뭐 실버게이트 문제까지 더해져서 뭐 이거 말고도 오늘 일부 뭐 유명한 그 금융사에 뭐 또 무슨 뭐 하여튼 안 좋은 뭐 소문 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은행주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버렸고, 은행주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 시스템 문제 생기나 보다. 시스템 문제라는 건 뭐냐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생기면 여기저기 다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SVB 파이낸셜하고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하고는 사업 구조 자체가 좀 달라가지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 다 지나온 상황이라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닌데, 워낙 예민한 상황에서 터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닥 낙폭이 더 커졌던 거는 테슬라가 210달러 정도에서 지금 172달러까지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또 5%씩 각각 빠지다 보니까 이제 대장주들이 빠져? 그러면은 하락으로 전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고, 또 SM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에는 이제 하이브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나오면서 그럼 쩐의 전쟁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00% 이상 올해 올라갔던 빅3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SM인데 이 세 개가 깨지면서 코스닥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들이 좀 걱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경상수지 적자. 예, 이게 지금 적자폭이 되게 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환율을 높이는 계기가 돼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또 이제 금융투자도 팔았는데, 최근에 매도한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매도를 해도 매수하는 업종 수가 적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매도 업종이 일방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은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조금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은, 이게 지금 숫자가 여기 표기가 안 되는데 선물 막판에 한 3,000개 정도 들어와가지고 선물이 매수로 바뀌었고, 옵션도 이렇게 한 거 봐서는 오늘 낙폭이 좀 오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2차전지 쪽 종목은 샀고, 하이브 샀고, 자동차
샀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주라든가 일부 금융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쪽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융주는 좀 엇갈리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금융투자가 매도로 잡힌 날은 대형주 쪽이 다 매도로 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일부, 다음에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약 에코프로비엠, LNF 이 빅3를 샀다 팔았다 주고 왔다 갔다 해요. 기관은 일관되게 파는데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이 아니라 분위기 설렁하면 다시 돌아올게 뭐 이렇게 좀 남기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쪽을 다시 한번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되게 많이 팼다. 이게 사실 동진쌤이께 말하게 되다 할 말 많은데 이건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에 KMW를 최근에 좀 담는 모습이 있고요. 원익 IPS도 좀 담고, 그다음에 바이오주 좀 담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2차 전지 쪽을 좀 매도 쪽 우위로 비교적 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SM을 비롯해서 엔터주들을 좀 담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을 여전히 조금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SVB 파이낸셜이 이게 이제 일부에서 어떤 주장이 있냐면 연준이 이거를 좀 심각하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융사를 건들면 시스템 위기로 가버리면, 물론 이게 뭐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잡아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되면 그건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저게 그렇게 비롯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연준이 너무 세게 가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엔간히만 나오면 뭐 연준에 대한 어떤 부담이 너무 과하게 반영됐다는 인식이 또 나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는 그런 관점보다는 너무 여기저기 지뢰밭 같은 게 많이 생긴 것 같다라는 관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오늘 장에서 멀쩡하게 지표 잘 나와서 돌아서지 못하면은 재료가 딱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중요하고요. 당장 오늘 저녁에 미국의 지표 실업률 3.4%, 비농업 일자리 22만 명,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4.7%, 이게 예상치거든요. 이게 일제히 다 예상치보다 아래쪽으로 나오면 제일 베스트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농업 일자리가 앞에 일자로 찍혀버리면 굉장히 베스트한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게 한 30만 넘어가면 그냥 0.5를 기정사실화되면서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10주 만에 하락을 했는데 2차 전지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시장, 오늘 코스닥도 ADR이 75가 됐어요. 그래서 양시장이 다 이제는 과매도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종목들별로는 이제 좀 하락하는 것 자체가 오버한 단계로 왔기 때문에 뭐 하락은 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60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종목들별로는 이제 하락할 때 조금 수급이 바뀌는 종목들이 많아질 수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좀 집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 한 2시경까지는 하락 종목 수가 역대 5위였거든요. 5위가 아니라 3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그렇다가 이제 결국에는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서 순위가 뚝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한 탑 15위 정도 되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1,300개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나왔던 1개월 후, 예, 그때를 봤는데 5번 정도 하락을 하고 나머지는 올라가는 적이 더 많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매 이후에 종목들은 반등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예, 이게 순탄하게 곧바로 V자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지저분하게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지수는 좀 지저분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제까지로는 10주 연속 상승이었는데 오늘 하락이 돼서 지난주까지로 데이터가 바뀌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올라갔고 이번 주는 하락하게 된 건데, 역대 7주 이상 올라갔던 사례들, 그럼 보면 1, 2주는 당연히 조정 나올 확률이 높죠. 왜냐면 상승이 멈춰서 하락 전환했으니까 1주차는 무조건 하락했을 거고. 그러니까 1, 2주차를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관심 있는 거는 3, 4주 쪽이거든요. 근데 3, 4주 쪽을 보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7번, 빠진 경우가 4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 2주는 고전하고 3, 4주에는 회복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서 앞으로 시장이 다음 주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제가 지저분하다는 표현을 들었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 주에 좀 회복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 예, 근데 뭐
CPI 고용 지표가 중요하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뭐 가늠해야죠. 뭐 통계는 통계일 뿐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열심히 이제 또 내용 정리해서 주말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도 내용 많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많은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저희가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여기 많이들 올려져 있는 자료들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리서치 가입 안내도 공지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까지만 할인 혜택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할인 혜택이 끝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꼭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